살면서 집착할 필요 없는 것. 얼마 전에 진짜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한가로운 주말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느낀 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뭔가에 깊이 빠져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휴식의 중요성이에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제대로 쉬는 걸 건너뛰기 쉽죠. 하지만 진짜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휴식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줘요.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죠.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맛있는 음식은 즐기되 과식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요. 각 순간 음식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 이른바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 얘기할게요.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삶이 통제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착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도웁시다. 얼마 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뭘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았죠. 막상 생각해 보니 그 많은 걱정과 집착이 내 삶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착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집착이란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요. 그래서 이를 줄이려면 우선 집착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집착을 덜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삶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릭스도 말하듯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집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 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실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피로를 쌓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합시다.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때 느꼈어. 가끔은 멈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건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게 필요한 휴식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면 휴식을 잘 취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기억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들도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일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예전 철학자들도 휴식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휴식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정화시키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힌두교에서는 영적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이런 휴식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잠시 멀어져서 자연을 느끼거나 취미 생활에 집중하는 건 정말 좋은 휴식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쉬는 것, 이게 집착 없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거 잊지 말고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고요. 세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합시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하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규칙적으로 해도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 플라톤도 말했듯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운동을 해야 해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부담 없는 운동들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줘요. 결국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너무 과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네 번째로 식사는 과하지 않게 건강을 생각하며 적당히 먹읍시다. 얼마 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불러서 오후 내내 졸음과 피곤함에 시달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과연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적당한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걸 잘 알아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과식은 몸에 여러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과식은 비만이나 심장 질환,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죠. 플라톤은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이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을 통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체질에 맞는 식사를 권장해요. 이는 과식이 신체의 내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요즘은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과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히 먹는 습관은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플라톤의 가르침과 아유르베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식습관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과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5번째로 재산 관리는 현명하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합시다. 며칠 전에 집에 앉아서 갑자기 내가 모아놓은 저축과 투자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있잖아요. 재산 관리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행복도 줄어들고 중요한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부처님도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돈을 쫓기보다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미덕을 말했잖아요. 돈 관리에서도 이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재산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게 좋겠죠. 실천적으로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보세요. 둘째, 모든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아요. 셋째, 언제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재산을 단순한 돈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다면 분명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재산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삶을 즐기면서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나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느낀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쉽게 집착하고 있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정작 중요한 것,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가끔 잊어버리기 쉬운 휴식의 중요성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쉴 시간을 갖는 것조차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휴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제대로 쉴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즐기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보세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건 좋지만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죠. 적당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각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인드풀 이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돈과 재산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면서 집착할 필요 없는 것. 얼마 전에 진짜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한가로운 주말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느낀 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뭔가에 깊이 빠져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휴식의 중요성이에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제대로 쉬는 걸 건너뛰기 쉽죠. 하지만 진짜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휴식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줘요.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죠.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맛있는 음식은 즐기되 과식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요. 각 순간 음식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 이른바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 얘기할게요.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삶이 통제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착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도웁시다. 얼마 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뭘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았죠. 막상 생각해 보니 그 많은 걱정과 집착이 내 삶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착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집착이란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요. 그래서 이를 줄이려면 우선 집착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집착을 덜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삶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릭스도 말하듯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집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 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실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피로를 쌓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합시다.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때 느꼈어. 가끔은 멈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건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게 필요한 휴식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면 휴식을 잘 취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기억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들도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일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예전 철학자들도 휴식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휴식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정화시키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힌두교에서는 영적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이런 휴식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잠시 멀어져서 자연을 느끼거나 취미 생활에 집중하는 건 정말 좋은 휴식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쉬는 것, 이게 집착 없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거 잊지 말고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고요. 세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합시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하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규칙적으로 해도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 플라톤도 말했듯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운동을 해야 해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부담 없는 운동들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줘요. 결국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너무 과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네 번째로 식사는 과하지 않게 건강을 생각하며 적당히 먹읍시다. 얼마 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불러서 오후 내내 졸음과 피곤함에 시달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과연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적당한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걸 잘 알아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과식은 몸에 여러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과식은 비만이나 심장 질환,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죠. 플라톤은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이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을 통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체질에 맞는 식사를 권장해요. 이는 과식이 신체의 내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요즘은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과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히 먹는 습관은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플라톤의 가르침과 아유르베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식습관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과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5번째로 재산 관리는 현명하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합시다. 며칠 전에 집에 앉아서 갑자기 내가 모아놓은 저축과 투자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있잖아요. 재산 관리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행복도 줄어들고 중요한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부처님도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돈을 쫓기보다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미덕을 말했잖아요. 돈 관리에서도 이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재산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게 좋겠죠. 실천적으로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보세요. 둘째, 모든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아요. 셋째, 언제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재산을 단순한 돈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다면 분명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재산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삶을 즐기면서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나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느낀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쉽게 집착하고 있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정작 중요한 것,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가끔 잊어버리기 쉬운 휴식의 중요성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쉴 시간을 갖는 것조차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휴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제대로 쉴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즐기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보세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건 좋지만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죠. 적당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각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인드풀 이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돈과 재산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살면서 집착할 필요 없는 것. 얼마 전에 진짜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한가로운 주말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느낀 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뭔가에 깊이 빠져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휴식의 중요성이에요.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제대로 쉬는 걸 건너뛰기 쉽죠. 하지만 진짜 휴식을 취할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답니다. 휴식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줘요.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죠.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맛있는 음식은 즐기되 과식은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요. 각 순간 음식을 의식하면서 먹는 것, 이른바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 얘기할게요.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삶이 통제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착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도웁시다. 얼마 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뭘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았죠. 막상 생각해 보니 그 많은 걱정과 집착이 내 삶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착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집착이란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요. 그래서 이를 줄이려면 우선 집착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집착을 덜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삶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화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자 데이비드 릭스도 말하듯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면 정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집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는 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실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피로를 쌓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합시다.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만 했더니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때 느꼈어. 가끔은 멈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건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예요.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게 필요한 휴식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면 휴식을 잘 취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기억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들도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일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예전 철학자들도 휴식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휴식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정화시키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힌두교에서는 영적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예요. 이런 휴식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요즘은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잠시 멀어져서 자연을 느끼거나 취미 생활에 집중하는 건 정말 좋은 휴식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삶에서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쉬는 것, 이게 집착 없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거 잊지 말고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고요. 세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합시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좀 더 꾸준히 하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규칙적으로 해도 건강에 엄청난 이득이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죠. 플라톤도 말했듯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활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운동을 해야 해요. 걷기, 요가, 수영 같은 부담 없는 운동들도 좋고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줘요. 결국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너무 과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네 번째로 식사는 과하지 않게 건강을 생각하며 적당히 먹읍시다. 얼마 전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불러서 오후 내내 졸음과 피곤함에 시달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과연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적당한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걸 잘 알아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과식은 몸에 여러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과식은 비만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죠. 플라톤은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이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고대 의학을 통해 식사와 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개인의 체질에 맞는 식사를 권장해요. 이는 과식이 신체의 내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요즘은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이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고 과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히 먹는 습관은 단순한 체중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플라톤의 가르침과 아유르베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식습관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과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재산 관리는 현명하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합시다. 며칠 전에 집에 앉아서 갑자기 내가 모아놓은 저축과 투자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돈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있잖아요. 재산 관리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심리학자들도 말하듯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행복도 줄어들고 중요한 인간관계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요. 부처님도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돈을 쫓기보다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의 미덕을 말했잖아요. 돈 관리에서도 이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재산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게 좋겠죠. 실천적으로는 몇 가지 팁을 주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세워보세요. 둘째, 모든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아요. 셋째, 언제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재산을 단순한 돈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춘다면 분명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재산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삶을 즐기면서 현명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나는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느낀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쉽게 집착하고 있는지였죠. 이런 집착들이 정작 중요한 것, 즉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가끔 잊어버리기 쉬운 휴식의 중요성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쉴 시간을 갖는 것조차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휴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대로 쉴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즐기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보세요.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건 좋지만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죠. 적당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각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인드풀 이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재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돈과 재산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삶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